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세요? 스타벅스가 한국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보고 땡땡남, 세모세모녀 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싸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인식이 좋지 않았었죠.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군요. 그때 아마도 저 기릿은 유치원생이 아니었... 어쨌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인식이 사라지고 브랜드 평판지수 1위에 명실상부한 커피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2위인 투썸플레이스와 비교해도 그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브랜드 평판 지수뿐만 아니라 매출에서도 1등인데요. 국내 커피 전문점 결제액 비교를 보면은 스타벅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2위에서 7위인 투썸에서 그리고 파스쿠치까지의 결제액을 다 더한 1조 8,616억 원보다도 스타벅스의 결제액이 2조 원으로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치 삼성전자 시총이 하이닉스부터 아래로 쭉 더한 것보다 더 큰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커피 전문점 브랜드 평판 지수 1위, 국내 매출 1위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띵띵띵.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시작, 87년 하워드 슐츠에 의해 인수되어 커피 전문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의 기업명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에서 탄생되었고,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바다의 인어로 아름답고 달콤한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처럼 사람들을 홀려서 스타벅스에 자주 발걸음을 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그런 말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의 상징이라든지 뭐 그런 루머요. 자, 국내에서는 1999년 이화 여자 대학교 앞에 처음 생겼는데, 이때 스타벅스를 한국으로 들여온 사람이 바로 이 형이라고 하죠.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50대 50으로 투자하여 스타벅스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자, 기린이 분들,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 수는 전 세계 몇 위일까요? 지도를 보면 스타벅스가 진출한 국가가 아주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매장 수 기준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다음으로 5위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사실 땅은 좁디 좁은데 마치 교회와 PC방, 노래방처럼 스타벅스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국내 스타벅스 매장 수는 매년 100개 정도씩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의 스타벅스가 가장 많은데요. 몇 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이 많은 곳에서는 한 사거리 안에서 길 건너면 스타벅스, 길 건너면 스타벅스, 길 건너면 스타벅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스타벅스 매장이 모두 직영점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효율이 안 좋지 않나? 당연한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이 조금 떨어져도 이 방법을 고수한다고 하네요. 매장 수가 늘고 근처에 스벅이 많아 매출이 좀 줄더라도 다른 매장에서 매출이 늘면 전체 매출을 봤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타벅스가 많은데 어느 스타벅스 매장을 가도 사람이 많은 것도 참 신기하네요. 한이길이 아까 매출이 압도적 1위라고 했지?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그냥 매장이 많아서 매출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나 확인해보면은 매장수 상위 브랜드를 비교했을 때 스타벅스보다 이디야의 매장수가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디야는 매출로는 3위, 매장수가 전부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다면은 스타벅스의 커피의 품질은 어떨까요? 스타벅스 커피의 경우 생두는 좋은 걸 쓰지만 전세계 어느 점포에서도 균일한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게 로스팅하고, 미국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한국에서 배송하다 보니 신선도가 떨어져 좋은 품질의 커피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노린 걸까요? 스타벅스와 정반대 전략을 가진 게 블루보틀인데, 블루보틀은 맛과 품질에 중점을 두고 최상위 원두를 사용하며 로스팅한 지 48시간 이내의 원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가 직접 핸드 드립으로 내려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빨리빨리 한국인에게는 안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스타벅스에게는 결국 블루보틀 같은 소규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 전문점이 위협 대상이 아닐까 싶네요. 완벽하게 정반대의 포지션이니까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커피만 팔지 않습니다. 매년 새로 나오는 텀블러, 연말마다 진행되는 다이어리 이벤트, 아시다시피 굿즈 대란이 일어나고 이때 실제로 매출이 많이 오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카페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죠. 어쨌든 작년 서머레딥의 이벤트가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고객 한 명이 무려 300잔의 커피 음료를 주문하고 커피는 딱 한 잔만 마시고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가방 17개만 챙겨서 떠나고 남은 음료 대부분이 폐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분은 이거를 팔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선물용, 전시용, 엄소용?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고나라에서 8만원에서 10만원대에 1만원에서 3만원가량 웃돈을 붙여서 되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과연 그 굿즈들 지금 또 비싸게 팔릴까요? 아마도 지금 생각했을 때는 공모주처럼 자연히 빠지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자, 확인을 위해 똑같이 중고나라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판매글이 자주는 아니지만 아직도 올라오고 있네요. 첫 화면에 뜨는 글 중 거래 완료 표시가 된 글에 금액만 조회해보니까 평균 5만원에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확실히 떨어졌네요. 역시 뭐든 처음이 변동성이 큰가 봅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건물주에게도 인기인데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스타벅스는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합니다. 직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연체될 일도 없고 스세권이라는 상권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스타벅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주변 상권이 활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군요. 대부분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그리고 건물의 가치 상승까지 건물주들이 유치하고 싶어하는 게 이해가 되네요. 또한 스타벅스는 환경 관련으로도 애쓰는 기업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8년부터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약속이라는 캠페인 슬로건 하에 전 세계 스타벅스 중 가장 먼저 전국 매장에 종이 빨대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126톤에 달하는 1억 8천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를 절감하고 있으며 빨대 없이 사용하는 뚜껑도 함께 도입해 일회용 빨대 사용량을 연간 40% 이상 감축시켰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 친환경 소재 포장지 사용 등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 왔고, 이번에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대신한 리유저블 컵 사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률 0%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논란도 없지는 않지만 환경 관련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금 같은 때에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부터는 제주도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을 실제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기억나시죠? 스타벅스는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지분 인수. 스타벅스 코리아 설립 당시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본사는 지분 50%씩 20년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위한 논의 상황에서 지분 추가 매입이라는 방안이 나온 것이죠. 사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1조 9,28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이익은 총 1,644억 원, 그리고 지난해 지급한 로열티가 매출의 5%인 1,000억 원, 게다가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만 300억,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중에서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벌써 끝내기 아쉽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앵콜로 스타벅스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재밌는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바뀐 이 스타벅스의 로고. 스타벅스의 로고가 바뀔 때마다 인화의 모습이 가까워진다며,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난 2041년에는 초록색 원만 남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죠. 그런데 이번 2021년 스타벅스 다이어리 표지에 녹색 원이 등장합니다. 그 소문을 20년이나 앞서버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71년, 87년 로고를 보시면은 세일은 옆에 있는 것은 팔이 아니라 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타벅스 코리아가 직접 개발한 각종 정보 기술이 전 세계 스벅 매장으로 역수출된다는 사실. 보통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기술 도입은 본사에서 시작돼서 매장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이렌 오더, 영상 주문 드라이브 스루, 주문 내역을 라벨에 출력하는 장치,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벅의 기술들이 사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세 번째, 미국은 생일 쿠폰을 받으면 어떤 엑스트라를 추가하든 사이즈를 크게 하든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재미로 비싼 음료 주문이 시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팁 포함 한 잔에 23.6달러를 찍은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략 한국 돈으로 26,000원인데 이렇게 완성된 음료는 1,400mg의 카페인을 함유해 1일 최대 섭취량을 3배 넘게 초과하는 음료라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에서는 제한이 있어 이렇게까지 주문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능한 레시피로는 16,900원짜리 음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생일 쿠폰 받으신 기대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기 바래요. 이거 하나 마시면은 시험 기간에 레드불이 필요가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광고를 본 적 있나요? 스타벅스 광고라고 하면은 딱히 떠오르는 장면이나 영상이 없는데요. 네, 진짜 진짜 없습니다. 2020년에 1년치의 광고 선전비가 2,546만원으로 매출액의 0.00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광고 없이도 사람들이 애용한다는 사실 대단합니다. 스벅처럼 다들 기리또 애용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최근 들어 경제 공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재미있는 경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가벼운 경제도 함께 공부해요.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